네, 아침을 여는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또 전문가분과 함께 또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한 발 더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현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과 또 뉴스들을 확인해보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를 통해 보는 주식 오늘 시작하겠는데요. 일단 전일장 특이사항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3천선이 깨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 거래일보다 9.07포인트 내린 2,960에 마치셨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43억 원과 2,728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3,677억 원을 순매수해서 추가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앞서 그 5일 현지 시간 5일로 그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난달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반대로 디커플링 현상을 지속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시가총이 10위 안쪽에서도 하락이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KH이닉스가 아주 소폭 상승했고, 그 기아가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그 소폭 상승해서 천선을 지켰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15포인트 오른 1002.5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2.27포인트 내린 999.08로 천선이 깨지면서 출발했는데 장중 상승 반전했고요. 제약 관련주 부진 속에서 그 시총 상위권의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그다음에 위메이드 게임주가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도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억, 240억을 순매수했는데 개인은 27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상위 10위권 안에 종목을 보면요. 게임주가 주로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도 약간 상승을 했고요. 자, 전일장 특이사항에서 세미시스코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설명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단기간 주가 급등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지난 5일 그 거래 정지가 됐죠. 하루 동안 거래를 못했는데 그 에디션 EV로 그 변경한 세미시스코의 관계사 에디슨모터스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요 그 배터리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제 8일에 이게 밝혀지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함께 국산화 비율 증대를 이룰 예정입니다. 이번 공급 계약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창 공장에서 생산한 파우치형 배터리셀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게 됩니다. 주가가 계속 상승해서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신원종합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게 나왔죠.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그 야당과 여당에서 이제 선거 그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된 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야당에서도 후보가 그 경선을 통해서 지금 윤석열 대표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어제 전반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치 테마주는 이제 특징이 한번 상승하면 지수나 혹은 실적과 무관하게 좀 많이 상승하는 게 있습니다.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84년 5월에 설립이 됐고 그 94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형 건설업체입니다. 그 사업 진행 방향을 전환해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 이 내용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죠 정치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신원종합개발이 그 전장보다 2,780원 그러니까 상한가가 됐죠. 뛴 12,100원에 장을 끝냈고요. 이 신원종합개발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인 기본주택 공급정책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그 우진호 회장과 장영석 사회이사가 윤석열 후보와 같은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정치 테마주로 상한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갑자기 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승일입니다. 승일은 61년도 설립하고 2001년 코스닥 상장돼 있고 주요 제품은 휴대용 부탄가스미 연료관, 에어졸관 등등 있고
이게 뭐 에어조 사업이 내수 부문에서 관계사인 주식회사 태영과 더불어서 국내 시장의 60% 내외 수준을 차지하며 국내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역시 정치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일은 전 거래일보다 4,200원 급등한 18,2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현직 대표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와 대학원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윤석열 테마주로 분리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동문들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뭐 기업 실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정치 테마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같이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역시 이제 두 번의 아주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자, 다음 종목은 웹스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 2000년 고분자 소재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매출 구성이 컴파운드 75%, 73%고요. 건축 외장재 22%, 임대료가 한 3.5%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건축용 외장재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건 역시 어제 전 거래일 대비 1,620원 상한가를 친 종목입니다. 상승한 7,02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게 웹스가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수혜주로 꼽히면서 관련주가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건설주가 지금 차기 대선에 이번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면서 차기에서 이제 공급량에 대해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대형 건설주보다 정치 테마주로 분리되는 소형 건설주가 많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해서 횡보를 가다가 어제 갑자기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자, 제일테크노스입니다. 건축용 자재를 제조하는 데크레이트 부분에서 조선용 철판을 표면 처리 및 절단 가공하는 조선복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제 왜 상한가를 쳤냐면요. 제일테크노스 역시 전 거래일보다 1,640원 오른 상한가 7,13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제일테크노스는 박정식 사회이사가 윤석열 후보가 대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역시 관련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윤 후보와 자사 사업 내용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치 테마주의 특성상 이게 지금 뭐 이 회사에서 수주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이런 관계성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 오늘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계속 횡보장에서 가다가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죠. 바로 급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치 테마주는 기본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가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로 굳어졌죠. 예, 그래서 대선 이제 갤럽이나 혹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일 오후 2시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했었고요. 투표 최종 개표 결과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가나다선으로 원희룡 후보가 이제 3.27%, 유승민 후보가 7.47%, 윤석열 후보가 47.85%가 됐고요. 예, 각 축을 벌이던 홍준표 후보가 41.5%,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양강 체제로 굳어졌는데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치 테마주의 특징이 기업의 실적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과 전혀 상관이 없이 상승 하락을 동반할 수 있고요. 방금도 보셨지만은 어떤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상승하는 걸 볼 수도 있죠. 장기적인 거래 안목보다는 단타 거래가 일반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대형 수주를 통해서 했다거나 그 섹터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단타 거래가 일반적이고 그 정치에 대한 재료가 소멸이 되면 빠르게 급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뉴스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정치 테마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뉴스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이를테면 수익 매매 이상의 투자 기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다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이나 기관이 투자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장기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후보자의 개인 신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고요. 자, 제2의 요소수라는 거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요소수가 아주 난리인데요. 지금 베이킹소다가 알게 모르게 탄산수 나트륨이죠. 일명 베이킹소다는 이제 오징어 게임 속에 달고나에서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빵이나 청소용품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인데 이게 최근 중국에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출 정지에 들어서면서 비상이 걸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요소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특정 국가에 의존되는 형태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어떤 재료가 되든지 간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소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수출부터 수입부터 군용기를 띄워서 군용수송기를 띄워서 이거 한다라는 뉴스까지 들릴 정도로 요소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베이킹소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베이킹소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무역협회에 따르면 그 한국이 수입한 품목 12,586개 중에서 총 3,941개, 즉 31% 정도가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문제가 생기거나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수급에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그중 중국 수입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1,850개로 미국과 일본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방금 베이킹소다도 중국 관련이죠. 이것과 같은 다른 예로 꼭 이제 요소수 혹은 베이킹 파우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로 지금 덕다운, 지금 FNF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겨울용 그 의류 생산업체 중에서 상승폭을 가져간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예로 덕다운 전 세계 생산량의 80%가 중국인데요. 육류 소비 감소가 이어지면서 올 하반기 전년 대비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서 저게 올라가게 되겠죠. 네. 주가가 올라가게 됐고, 자, 이거에 의해서 오늘 관심 종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CNG 하이테크를 들고 왔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베이킹 파우더에 대한 관련주인데요. 2002년 7월 설립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최종 양산 설비에 공급하는 장치인 CCSS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 중에 하나가 베이킹소다 제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베이킹소다를 제조해서 판매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난 5월에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 산하 기관이죠. 네, 한국동서발전과 탄산수 나트륨 연간 3만 톤 생산 실증 플랜트 개발을 위한 협동 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진 화력발전소 배기가스를 활용해서 탄산수 나트륨 생산 플랜트 관련 연구 개발 추진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요. 이게 사업화로 이어지면 국산화가 가능해지고 매출 및 수익 창출은 신규 사업으로 2차 사업도 확장할 수 있는데 이게 이어서 지난달 13일에 그 충전탑 버블 반응기를 결합한 일체형 중탄산 나트륨의 제조 장치 및 그 제조 방법 특허권을 취득을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특허권자가 방금 말씀드린 한국 동서발전과 CNG 하이테크입니다. 그 동서발전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중탄산 나트륨 제조 생산 시설의 개발 등의 특허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는데 이게 즉각적으로 베이킹 파우더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CNG 하이테크는 17,000원 선에서 계속해서 부하고 유지하면서 가다가 오늘 그 장 시작을 하면서부터 1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는 좀 안정돼서 지금 한 4.3%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킹 파우더가 뿐만이 아니라 기타 굉장히 많은 좀 아까 말씀드린 넉다운도 있고 요소수도 잘 보셔야 되겠고 기타 수입이 제한적인 특정 국가나 특정 섹터의 제한적인 품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뉴스를 통해서 수급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